서울의 한 아파트. 들어와 누나. 준비는 다 했어? 그럼요. 매요. 오랜만이에요. 유주 씨 부부가 조카의 생일을 맞아 모처럼 동생 유성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생일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 진영이의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휴대전화에만 정신이 팔린 유성 씨. 대체 뭐라는 겁니까? 와, 저 미안한데 약속이 있어서 좀 먼저 좀 일어서 할게. 얘 저녁 같이 먹기로 해놓고 어디 가는 거야? 매요. 아이 천아. 아니 무슨 약속이기에 누나 부부까지 내팽개치고 저렇게 급히 나가는 걸까요? 그런데 유주 씨와 올케 나연 씨가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그날 밤 두 모녀만 있는 걸 보니 아직 유성 씨가 돌아오지 않은 모양인데요. 그런데 그때 나연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형님. 올케 유성이 지금 거기 간 것 같아. 네? 뭐라고요? 잠시 후 황급히 어딘가 달려가는 두 사람. 웬 건물로 들어가는데요. 대체 여긴 어딜까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는 나연 씨.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박꾼들 사이에 있는 저 사람, 저 유성 씨 아닌가요? 그래. 아니 당신 여기는 어떻게? 이렇대. 내가 다 알긴 봤는데 이게 말이야. 대체 왜 이래? 왜 갑자기 도박에 빠진 거냐고? 그게 아니고 여보. 당장 따라가. 아하, 유성 씨 도박에 빠져 가족들의 속을 썩히고 있었군요. 한바탕 난리가 난 후 조용해진 도박장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됐어요. 아는 사람인 듯 도박꾼들이 인사를 건네는데요. 오랍실, 이게 누굽니까? 유주 씨와 남편 성식 씨 아닌가요? 두 사람이 이곳엔 무슨 일일까요? 어떻게 됐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던데요. 사모님 말씀하시던 시간에 딱 들이닥치더라고요.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쯤 한바탕 하고 있을걸요? 수고했어요. 다음에도 잘 부탁해요. 네? 그럼 이 도박꾼들이 유주 씨가 매수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까지 준비해온 두 사람. 도박꾼들에게 이런 큰 돈까지 줘가며 도박판을 꾸민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성공한 것 같지? 제대로 싸웠다니까 성공인 것 같아. 남동생 부부가 싸웠다는 말에 기뻐하는 누나. 대체 유주 씨는 왜 동생을 함정에 빠뜨려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걸까요? 그 기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레스토랑. 이 레스토랑의 사장 부사장으로 함께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박유성, 박유주 남매. 두 사람은 전국 수십 개의 체인점을 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요즘 매출은 좀 어때요? 여긴 내가 특별히 신경 쓴 곳인데. 아니 누나, 여기가 체인점 중에 매출 1위던데? 어? 야, 하여튼 우리 누나 장사 수완을 알아준다니까. 어머 사장님, 밖에서 남매인 거 티내지 말라니까 또. 누나. 그렇지. 겉보기엔 우애 좋은 남매이자 최고의 사업 파트너로 보이는 두 사람. 며칠 후 유주 씨 부부가 동생 유성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집안이 소란스러운데요. 이게 큰애야. 너 어디서 주먹질이야? 아, 대화 내용을 듣자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바탕 싸움 중인 유성 씨 부부. 너 스토커야? 지금 그래서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도박이 자랑이냐고! 누가 잘했대? 나 어제 돈 땄으면 다신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너가 내가 가는 곳마다 찾아와서 깽판이냐? 어? 뭐? 깽판? 아하, 유성 씨의 도박 문제였군요. 결국 보다 못한 유주 씨 부부가 두 사람을 말리고 나섭니다. 둘 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유주 씨가 두 사람을 혼내보지만 이미 속이 상할 대로 상한 나연 씨가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저 옆에 있는 아이씨, 누나, 나 더 이상 못 참아. 나 당장 이혼할래. 이혼? 저 여자 저거 나 미안하나 봐. 어떻게 내가 가는 곳마다 귀신같이 날 찾아낸다니까? 몰라. 나 당장 이혼할래. 못 살아. 안 돼! 절대 이혼 안 돼! 누나. 그러니까 너 사장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회사에 알려지면 이미지도 안 좋고 또 이혼하면 너 재산분할이랑 위자료 그거 골치 아프다. 올케는 내가 알아서 잘 달래줄 테니까 좀만 참자. 응? 알았어. 나 바람 쐬고 올게. 도박판을 꾸며 동생 부부를 이간질 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혼만큼은 안 된다는 유주 씨.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데 유주 씨의 이상한 행동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올케 괜찮아? 형님, 저 정말 속상해요. 저 사람 정말 이상해졌다고요. 그래 맞아. 유성이 걔 도박에 빠져서 걔 요즘 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치? 고모, 아빠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만둔다고 하셨으니까 금방 정신 차리실 거예요. 그래. 조카가 아빠를 감싸고 들자 유주 씨의 표정이 떨떠름해지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 동생의 집을 나서는 유주 씨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성식 씨는 잔뜩 긴장한 채 아내의 눈치만 살피는데요. 미치겠네. 친형이 저것은 왜 아빠 편에 드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이제 어떡하지? 도박 가지고는 안 되겠어. 더 센 게 필요해. 뭐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그러더니 뭔가를 꾸미려는 듯 계획을 세우는 유주 씨. 대체 유주 씨는 남동생과 가족들 사이를 왜 이간질하려고 하는 걸까요? 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함께 경영을 해온 우애 좋은 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누나는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동생과 올케 사이를 이간질하여 부부 사이에 불화를 일으킨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두 사람의 이혼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불화를 일으켜 얻으려고 하였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함께 커피숍을 찾은 유주 씨 시부. 그때 기다리고 있던 웬 여자가 두 사람을 보고 아는 체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앉아요. 만나자마자 외모부터 살피는 유주 씨. 다행히 합격인가 본데요. 자, 이거 받아요. 그러더니 웬 봉투를 꺼내는 유주 씨. 그 안엔 현금이 두둑히 들어 있었는데요. 이번엔 돈으로 여자를 매수한 모양입니다. 이건 성금. 일을 제대로 처리하면 2배는 더 줄 테니까 잘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그건 제 전문이니까. 일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대체 유주 씨 부부는 이 여자에게 무슨 부탁을 한 걸까요? 아무래도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며칠 후 유주 씨에게서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 진영이 뭔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왜? 엄마! 엄마! 이것 좀 봐봐! 이런 미친. 엄마! 같이 가! 대체 두 사람은 뭘 받기에 이러는 걸까요? 잠시 후 휴대전화를 보며 어딘가 찾아가는 두 사람. 아무래도 유주 씨가 유성 씨의 위치를 알려준 모양인데요. 엄마! 저기! 이 인간. 엄마 나도 같이 가!
그런데 두 사람이 달려 들어간 곳은 바로 호텔이었습니다. 그 길로 유성 씨가 있는 방으로 들이닥친 두 사람. 유성 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보, 신영아. 아빠!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여자는 며칠 전 유주 씨에게 돈을 받았던 바로 그 여자 맞는데요. 아빠! 야, 이 미친 이젠 하다하다 바람까지 펴! 아무래도 유성 씨가 누나가 꾸민 계략에 넘어간 것 같군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나연 씨. 유성 씨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낀 것은 딸 진영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빠를 이해하려 했던 만큼 실망감 역시 컸는데요. 아빠! 난 그래도 아빠를 믿었는데 이젠 정말 끝이야. 아빠 가자. 가자, 엄마. 유성 씨 변명의 여지 없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얼마 후 법원을 찾은 나연 씨 모녀. 결국 나연 씨가 남편 유성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진영아! 아니 유주 씨 아닙니까? 형님이 어떻게 여기? 지금 뭐 하는 거야? 형님, 저 이혼할 거예요. 그런데 다짜고짜 옳게 이혼 서류를 빼앗아 찢어버린 유주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혼은 안 돼. 절대 이혼은 안 돼. 고모, 아빠 미쳐도 정말 단단히 미쳤어요. 고모 말씀처럼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나도 알아. 그래도 이혼은 참아. 재산 꼴랑 얼마 받고 이혼해지면 옳게 하고 진영이만 손해인 거 몰라?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꼴을 보고 참고 살라고요? 누가 참고 살래? 나한테도 좋은 방법이 있어. 그러더니 가방에서 웬 종이를 꺼내 두 사람에게 건넵니다. 자, 받아. 그런데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종이를 펴보고 무척이나 놀라는 두 사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야. 이혼을 원하는 올케에게 다른 제안을 하는 유주 씨. 대체 유주 씨가 말한 좋은 방법이란 뭘까요? 며칠 후 맨발로 병원 복도를 필사적으로 달리는 한 남자. 남자의 정체는 바로 유주 씨의 동생이자 나연 씨의 남편인 유성 씨였습니다. 대체 유성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잘 모르시는데 저 안 미쳤어요. 가만히 있으시라고. 잘못하시는 거예요. 안 미쳤다고요. 왜 그러시는? 놀랍게도 유성 씨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것인데요. 안 미쳤어. 유성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람은 바로 그의 가족들인 나연 씨 모녀와 유주 씨였습니다. 형님, 정말 괜찮은 거겠죠? 그래. 이게 다 유성이를 위해서야. 두 사람 다 내 뜻에 따라줘서 고마워. 엄마 가자. 이게 유주 씨의 뜻이라니요? 대체 유주 씨는 자신의 남동생을 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걸까요? 이야기는 남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유언장을 받게 되는데요. 유언장을 본 박유주는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아버지가 남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동생에게 사장자를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평소 아버지 사업을 도와왔던 박유주는 큰 배신감을 느꼈는데요.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배신감은 동생 유성 씨에 대한 미움과 질투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장인어른도 참 너무하시오. 어떻게 자기가 한 게 있는데 처남한테 사장 자리를 줘? 이건 뭐 그냥 회사를 넘기겠다는 거잖아. 아, 시끄러.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미안해 여보. 아니, 난 그냥 억울해서. 아,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 결국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만 박유주.
남동생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회사의 재산을 독식하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도박꾼들을 매수해 남동생을 도박에 빠지게끔 유도했는데요. 한 번 맛본 돈의 맛에 유성 씨는 금세 도박에 빠져들었고 박유주는 이 사실을 올케에게 알려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엔 여자를 시켜 남동생을 유혹하게 한 박유주. 올케와 조카가 더욱 확실하게 유성 씨를 미워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박유주가 매수한 여자는 도박장에 잠입해 유성 씨를 유혹했고 유성 씨는 누나가 파놓은 함정에 너무도 쉽게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박유주의 바람대로 유성 씨는 가족들과 완전히 멀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박유주는 이렇게 남동생 가족 사이를 이간질하면서도 이혼만큼은 막으려 했는데요. 근데 여보, 왜 둘이 이혼하면 안 되는 거야? 멈추다.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응? 아야, 왜? 유성이 쟤 정신병원에 넣으려면 법적 보호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야 회사가 내게 되지. 맞다. 유성 씨 아내인 나연 씨와 딸 진영이가 강제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유성 씨의 법적 보호자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유주 씨는 어떻게 해서든 두 사람이 남이 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 남편에게 지친 나연 씨가 이혼을 결심하자 유주 씨가 슬쩍 본심을 드러냅니다.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를 건넨 것이죠.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유성이 정신병원에 보내자. 그럼 굳이 둘이 이혼 안 해도 되고 유성이 도박 중독 치료도 되고 좋잖아. 응? 끝까지 동생을 걱정하는 착한 누나인 척 연기하며 올케와 조카를 자신의 계획을 위해 이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두 유주 씨의 뜻대로 된 것이지요. 유성 씨가 정신병원에 강제에 입원된 지 5개월 뒤 사장님 오셨습니까? 네, 수고들 해요. 원하던 대로 사장 자리를 꿰찬 박유주. 여전히 나연 씨 모녀와 가깝게 지내는데요. 오래 기다렸어? 다른 주점 들렸다 오느라 좀 늦었네. 아니에요, 형님. 우리도 이제 막 왔어요. 고모, 저희 학교 앞에도 레스토랑 오픈했던데 친구들한테 사장이 우리 고모라고 자랑했어요. 그래? 감금당한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세 사람은 참 화기애애합니다. 그런데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 박유주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경찰입니다. 당신을 박유성 씨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감금이라뇨. 그 사람은 도박 중독으로 입원한 건데. 기고 있네. 그때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 놀랍게도 형사들과 함께 유주 씨를 찾아온 사람은 정신병원에 5개월 동안 감금돼 있던 유성 씨였습니다. 아빠, 어떡해. 여보, 너가 어떻게? 누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돈 때문에 나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수가 있냐고! 형사님, 예, 도박 중독 맞아요. 정말이라니까요. 가족들 동의서랑 의사 진단서도 있어요. 유주 씨 끝까지 참 뻔뻔합니다. 자, 이제 순식이 그만 가시죠. 이거 나요. 애초에 이딴 애가 사장 자리 하는 게 문제였어. 내가 사장이 됐어야 되고. 왜 이간질로 인해 올케와 조카 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직계가족 2인의 동의와 전문의 1인의 진단만 있으면 강제 입원이 가능했었는데요. 정신건강증진법 개정 이후인 현재는 직계가족 2인의 동의는 물론 국공립병원 의사를 포함한 전문의 2인의 진단이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등 강제 입원의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5개월가량 병원에 감금되어 있던 한 양심적인 의사에 의해 병원을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결국 와 병원 사무장은 감금 혐의로 구속되었고 아내는 이혼을 당하였습니다.
내가 뭘 이 상황을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바로 나연 씨 모녀였습니다. 돈 때문이라뇨,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 당신 어떻게 지난 5개월 동안 날 한 번도 안 찾아올 수 있어? 어? 난 당신이 도박 중독인 줄 알았어. 거기다가 바람까지 피니까. 나도 잘한 건 없지만 당신하고 진영이 정말 무섭다. 어?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결국 이별을 맞게 된 유성 씨 부부. 탐욕은 항상 만족에 도달하지 못하는 바닥이 없는 항아리 같다고 합니다. 혜주까지 버려가며 돈을 쫓으려 했던 박유주. 도박과 여색에 넘어간 유성 씨 그리고 나연 씨 모녀가 현재의 상황에 만족했더라면 그 끝은 파멸이 아닌 다른 결과가 기다리지 않았을까요?